네,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올스톱 사흘 만에 복구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재개된 민원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행안부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사흘이나 이어지면서 행정 전산망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장애 사태의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일간 올스톱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좀 받으셨을 텐데 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이 전자정부가 잘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서 거의 한 20년가량 전자정부에 관한 랭킹을 매겨왔는데 저희가 3등 바깥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계속 1등을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3등을 했었는데 또 마침 이제 행안부 장관께서 그 이제 자랑 홍보 이렇게 나가시던 차 이 사건이 터져서 거의 모든 이제 민원 서비스가 스톱되면서 야, 이거 최고의 전자정부라는 그 이미지에 좀 먹칠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좀 들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앞서 이제 기자의 연결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잘 정상화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게 아마 일요일까지 다 그 테스트를 마친 것 같아요. 네. 각 이제 그 민원 서비스를 실제로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돌아갈 거는 같은데 이제 문제는 테스트는 항상 그 실제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벌어지고 특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을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서비스들이 폭주하는 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주일을 전체 놓고 보고 일주일 중에서 또 민원이 또 몰리는 기간들도 있고 또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사용이 되면서 누적되면서 생기는 문제이면 아직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그 장애 원인은 뭐라고 좀 이야기하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문제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그 장비를 교체를 했었어요. 교체를 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원위치를 시켰는데 이제 문제 발생이 되니까 이제 정부 24라고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가 또 먹통이 됐죠. 그 뒤에 이제 장비 테스트를 쭉 하다가 보니까 장비가 문제가 없으면 그 뒷단에 있는 인증 서버 문제일 거라고 보통 유추를 했는데 또 인증 서버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50시간 넘게 테스트하면서 장비의 문제였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서 그 장비 가운데서 그 L4 스위치라는 좀 고가의 장비가 있거든요.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세팅하면서 이제 정상 복귀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정부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뭐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을 사실 것 같은데요. 보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만약에 L4 스위치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라면 예. 원래는 모든 장비들은 이렇게 여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얘를 다시 교체를 하면 되는 거라서 아무리 늦어도 한두 시간이면 복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드웨어적인 장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인증 서버하고 이 장비가 연결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서버들 가운데 이게 분산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인증 서버하고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라고 유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되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트래픽들이 증가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네, 이제 말씀을 전문가들이 하신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심지어 뭐 일주일이 아니라 좀 시간이 더 지나서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그러면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사태가 그 상황이 되면 또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하기 전까지는 속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초에 이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업데이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처음에는 인증 서버도 업데이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어느 쪽이 문제인지가 문제인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원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네트워크 장비를 만든 데는 자기들 제품만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정보까지 다 감안해서 업데이트하지만
가끔씩 그런 게 인수인계가 안 되거나 파악이 안 되면 업데이트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랑 행정안전부에서 낸 보도 자료들 좀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L4 스위치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네. 4배 정도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18일 새벽에 교체를 했더니 문제가 잡혔다. 네. 이건 뭔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네. 또 이 업데이트라는 것은 또 소프트웨어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렇게 연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L4 스위치의 기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에 보면 이게 층이 네트워크 7개 층인데 2번, 3번, 4번마다 네트워크 장비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4번째 계층을 지원해주는 장비가 L4 스위치인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접근한다든지 이메일을 접근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인증 서버로 보내주는데 인증 서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부하 균형을 시켜주면서 보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증 서버 쪽에서 L4 스위치하고 이렇게 받는 어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L4 스위치에서 보내줄 때도 역시 보내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단지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 좋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50시간 넘게까지 끌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죠. 네. 그리고 애초에 그 업데이트 자체를 네. 왜 휴일이 아니라 평일에 했을까? 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셨거든요. 이건 네. 좀 일반적인 겁니까? 일반적이진 않는데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은행 업무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되게 주말 새벽 같은 데는 되게 점검한다고 자정이라던가요. 쉬잖아요. 예, 예. 보통 민원 서비스가 없는 기간에 보통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런 유지 보수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행정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안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예. 서버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주말에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일에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정확한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버가 많으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 인력을 늘리거나 그쵸. 아니면 서버를 좀 더 중복하거나 분산시켜서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주말에 다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 그 현실을 풀어야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그러네요. 않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행안부에서는 이게 작은 보안 패치라서 일상적으로 뭐 평일에도 많이 하던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작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아까 그 L4 스위치라는 것까지 발견하기까지 걸린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스위치를 바꿨는데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처음에 시발점은 찾았는데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던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인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원인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재발 방지의 문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 나오는 뭐 해킹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이런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해킹하는 원인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해커들이 이제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쵸? 보통 디도스 공격이죠. 네. 아니면 이제 어떤 정보를 탈취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전자전 후자든 징조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예. 디도스 공격을 할 경우는 꼭 인증 서버 네트워크에만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킹 같은 경우도 이제 로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 거라서 아직 이제 원인 규명이 안 됐다는 부분들은 그 로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처음 생겼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 예비 장치 같은 게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네. 네, 보통은 이제 이 전산 시스템, 특히 인프라 시스템은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업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업무 영속성이라는 예. 거고. 그런데 혹시 뭐 지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끊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는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끊어진 데다가 늦게 복구를 했죠. 그래서 인프라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갖추지 못했는데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이중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시스템이 죽으면 다른 쪽이 기다렸다가 탁 따라오는 거거든요. 뭐 10월 달에 카카오 서버에 불이 났을 때도 카카오 서버가 한 서버 단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불나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교가 됐던 네이버는 서버 단지가 여러 군데 분산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인증 서버가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가 죽으니까 다 스톱이 됐던 것처럼 단지 그냥 네트워크
스위치 두 개만 이렇게 중복시킬 게 아니라 뭐 근본적인 거는 서버 단지 자체를 물리적으로 좀 중복해서 한쪽 서버 단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뭐 재난으로 해서 그 서버 단지가 먹통이 되도록 다른 쪽에서 바로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큰 개념에서 이중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화를 포함해서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지금 그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매년 그것도 점검을 하고요. 예. 위기 관리 테스트도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이런 사태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아. 실제 이제 이런 게 자주 일어나면 평상시에 훈련하거나 체크하는 것도 실정감 있게 사실 임할 텐데 매년 뭐 우리는 전자정부 1등이고 특별한 문제 없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신 분들은 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라든지 기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스템은 자꾸 복잡해지고 그쵸. 그다음에 민원은 자꾸 많아지고 그 위에 올라가고 있는 서비스들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까지 잘해온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개선도 건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보통 한다고 그러는데 아예 새로 구현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얘들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잘 되어오고 있는 시스템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실무자들이 이거 잘 되지만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하면 그거 괜히 예산 낭비하는 거 잘하고 아니냐. 있는데 왜 그래?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자들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고 이분들도 이제 직장 근무지가 몇 년 단위 이렇게 바뀌잖아요, 부서들이. 그러니까 전임자에서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맡았을 때 일이 터졌을까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국가 전체에서 행안부 전체에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고 매뉴얼도 바꾸고 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장비들이 노후화된 장비는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통해서 장비도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새로운 걸 바꿔줘서 장비가 뭐 우리가 전자정부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그 장비를 계속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꿀 때 주로 1대1로 바꿔치기를 해요. 1대1로 과거보다 성능이 더 좋은 서버로 네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큰 흐름들을 다시 리셋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카카오 예를 들어서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카카오 경우는 사용자들이 자꾸 느니까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버를 증설하는 거였거든요. 지금이 뭐 2000 되면 2001대, 2대, 3대 이게 더 간단하니까. 네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야 이러다가 한쪽이 죽으면 전부가 다 죽으니까 우리 아예 서버 단지를 새로운 데 만들자. 그래서 2000대 중에서 1000대를 옮기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쉽게 하기는 그냥 느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행망도 지금 전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 전산망도 잘 되고 있는 거라서 계속 수요는 늘고 어플리케이션들은 늘어나고 하니까 기존 거를 교체하면서 성능만 조금씩 더 느리는 형태로 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엉킴 예.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뭔가 보완하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시스템은 사실 여러 정부를 걸쳐서 운영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기존 정부에서 해왔던 이런 국가전산망이라든지 이런 지원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원점에서. 그렇죠. 원점에서 과연 이대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대로 또 4년, 5년이 지속돼도 될까? 아니면 그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인프라라든지 정보 보호 쪽을 하는 파트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관이 돼서 행안부랑 같이 지금 전체적인 시스템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뭐 헤드 타워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헤드 타워가 사실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디플정이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인프라 시스템을 기존의 걸 그냥 유지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수요가 더 폭증하면 어떤 형태로 재난이라든지 업무 영속성을 보장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사실 뭐 시스템 업데이트도 있어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네. 뭐 정부도 더 발전을 계속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업데이트를 좀 더 해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 그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 보통 우리는 이제 관공서는
보통 관공서의 데이터는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쪽은 되게 작은 정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들을 민간에 이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라고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안에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오히려 민간 서비스가 훨씬 더 보안을 더 잘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안을 더 잘하고 예. 또 이 공공 서비스 안에도 민간 보안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외주를 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이터라는 게 내 옆에 끼고 있어야 돼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전문적인 보안이 잘 되는 보통 클라우드 센터 뭐 우리가 말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 예,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 것처럼 정부도 지금 이 정보 이게 관리하는 관리원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센터가 지금 3개 있고 하나 더 짓고 있는데 그렇게 지으면서 이게 중복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은 이렇게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준비해서 이양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공공 인프라에 있어서 뭐 대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들 참여가 제한된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부 발주를 하다 보면 이제 대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되게 이제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만 참여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들어와서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응하기가 좀 뭐 미숙한데 이건 이제 잘못하면 중소기업을 폄하하는 게 돼서 그러는데 예, 예.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경험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입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정보 발주를 할 때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참여, 특히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는 좀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은 정상화가 됐고 뭐 밀린 이제 업무를 보러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을 또 찾으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니까 예.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근데 이 모니터링 하는 거가 계속 1년 내내 지속될 수 없잖아요. 그쵸. 인력도 그렇고 긴장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인프라 자체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대해서 비상 대응 매뉴얼을 다시 개편하는 방법, 네. 그리고 서비스가 이제 단절되면 안 되는 거라서 그쵸. 지금과 같이 뭐 이중화 정도, 네트워크 장비의 이중화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심지어 이전처럼 수기로 작업하는 그다음에 이제 공인증서도 아니고 옛날처럼 로그인 패스워드로 작업하는 네네.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백업용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앞서갔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의 것들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준비까지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네. 다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방식들을 이제 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옳은 방향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방향 자체는 맞고요.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예요? 그런 논의를 하거나 기획하는 데 있어서 예. 왜냐면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실 이렇게 직장에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맡은 일들만 잘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예, 예. 항상 이제 긴장 가운데 있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접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전수해주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세계에 좀 들어가면 더 훨씬 더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민간 전문가, 정부, 뭐 지자체, 관계기관까지 다 참여하는 그렇죠. 일종의 뭐 TF라든지 기관이 좀 네. 형성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TF라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지속적으로 민간인데 아까처럼 뭐 대기업도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 운영하는 데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 일부는 아웃소싱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